서늘한 가을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오후였다. 이정숙은 검은 상복을 벗고 평범한 회색 카디건으로 갈아입으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65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눈가의 주름 사이로 깊은 피로가 스며 있었다. 어머니 짐은 다 챙기셨어요. 현관 앞에서 아들 민호가 차키를 돌리며 물었다. 38배 평범한 회사원인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한 결정이 옳은 것인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정숙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다. 이게 다야. 50년을 살던 집인데 가져갈 게 별로 없더라.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쓸쓸한 울림이 있었다. 차 안에서 정숙은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석 달. 혼자 그 큰 집에서 지내는 것도 한계였고 아들이 함께 살자고 제안했을 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머님 오셨네요. 아파트 현관에서 며느리 윤서진이 밝은 미소로 맞았다. 35의 그녀는 요가복 차림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정갈한 화장으로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을 연출했다. 많이 피곤하시죠?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정숙을 위해 마련된 방이 보였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방이었다. 고마워 서진아. 폐를 끼치는구나. 정숙이 말하자 서진은 손사래를 쳤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가족인데요. 하지만 서진은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저희도 아직 신혼이다 보니까 조금씩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야겠어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시죠? 그 말 속에는 은근한 선긋기가 들어있었지만 정숙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래 당연하지. 내가 적응해야지. 저녁 식사 자리에서 7살 손자 준우가 할머니 옆에 바짝 앉았다. 할머니, 우리 집에 와서 좋아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정숙은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응, 준우랑 같이 살 수 있어서 할머니는 정말 좋아. 정숙이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자 서진이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준우야, 할머니 피곤하시니까 너무 붙어있지 마. 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웠다. 밤늦도록 정숙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했다. 세면도구를 정리하고 옷을 개어 넣고 작은 사진 몇 장을 선반에 올려놓았다. 남편과의 결혼 사진,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손자 준우의 사진까지. 깊은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낯선 집, 낯선 소리들, 그리고 며느리의 미묘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벽 너머에서 아들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괜찮겠어?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민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괜찮을 거야. 그런데 우리만의 시간도 필요하니까 선은 그어둬야겠어.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숙은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당겼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만 그 시작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러나 아직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정숙이 새 집에서의 첫 아침을 맞았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 평생의 습관인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기본적인 재료들만 있었다. 계란, 김치, 멸치 몇 마리. 정숙은 손에 익은 솜씨로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서진이 늘어진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다. 화장을 지운 얼굴은 어젯밤의 완벽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응,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야. 아침은 내가 할게. 정숙이 말하자 서진은 기지개를 켜며 대답했다. 아, 감사해요. 저는 원래 아침 안 먹거든요. 다이어트 중이라서. 서진은 냉장고에서 그릭 요거트 하나를 꺼내더니 그것만 먹고는 곧바로 준비를 시작했다. 민호와 준우가 일어났을 때 식탁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갓 구운 계란말이, 정성스레 무친 나물이 올라와 있었다. 와, 엄마가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준 지 언제만이지. 민호가 감탄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준우도 할머니 계란말이 맛있어요. 라며 연신 젓가락을 놀렸다. 서진은 요거트를 먹으며 시큰둥한 표정으로 지켜보더니 중얼거렸다.
너무 기름진 것 같은데. 요즘은 건강식이 트렌드인데.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시작했다. 오후 서진은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 수다를 떨었다. 시어머니랑 사는 거 어때? 친구가 묻자 서진은 한숨을 쉬었다. 글쎄 나쁘지는 않은데. 너무 옛날식이야. 아침부터 기름진 음식을 잔뜩 해놓고 애한테도 자꾸 이것저것 먹이고. 서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래도 SNS용으로는 괜찮지? 그녀가 업로드한 사진에는 해시태그 정성가득 아침상 해시태그 엄마의 마음 해시태그 홈쿠킹 해시태그 사랑가득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다. 마치 자신이 직접 만든 것처럼. 저녁 시간 정숙은 또다시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다. 김치찌개에 고등어 조림, 시금치 무침까지. 하지만 서진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했다. 어머니, 요즘은 나트륨 줄인 음식이 좋다던데. 준우도 어려서 짜게 먹으면 안 좋아요. 서진의 지적에 정숙은 잠시 멈칫했다. 그래. 그럼 다음부터는 싱겁게 할게. 그리고 저희는 원래 간단하게 먹는 편이에요.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서진의 말에는 은근한 부담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준우는 달랐다. 할머니, 이거 너무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아이의 솔직한 말에 서진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다. 준우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서진이 아이를 꾸짖자 준우는 풀이 죽었다.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며느리의 미묘한 견제, 손자를 사이에 둔 신경전,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이 집에 미치는 미묘한 파장까지. 밤늦게 정숙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서진이 올린 SNS 게시물을 우연히 본 것은 이틀 전이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마치 며느리가 만든 것처럼 올린 것을.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세대 차이겠지. 정숙은 스스로를 달래며 마지막 그릇을 씻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하기 시작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세대 차이일까? 한 달이 지났다. 정숙은 나름대로 며느리의 생활 패턴에 맞춰보려 노력했다. 음식은 싱겁게, 반찬은 간단하게, 그리고 가급적 서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 조심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미묘해졌다. 어머니, 청소는 제가 할게요. 서진이 정숙이 걸레질을 하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저만의 방식이 있거든요. 정숙은 순순히 걸레를 내려놓았다. 알겠어. 그럼 나는 내 방만 치우고. 하지만 서진의 청소는 늘 대충이었다. 먼지는 여기저기 남아있고 화장실은 며칠씩 치우지 않아 냄새가 났다. 정숙이 조용히 다시 청소를 하면 서진은 은근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너무 깔끔하셔서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서진이 민호에게 투덜거리는 소리가 벽을 통해 들려왔다. 그런 가운데 준우는 점점 할머니와 가까워졌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정숙을 찾았고 숙제도 할머니와 함께 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준우가 수학 문제집을 들고 왔을 때 정숙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옛날식이라지만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그녀의 방식에 준우의 성적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준우야, 숙제는 엄마랑 해야지. 서진이 끼어들었지만 준우는 할머니가 더 잘 가르쳐줘요라고 대답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민호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였다. 민호의 형과 형수, 그리고 서진의 부모님까지 와서 소란스러운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정숙은 정성스럽게 민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고 서진은 케이크를 주문해 놓았다. 와, 이 갈비찜 정말 맛있네요. 누가 만드셨어요? 서진의 어머니가 물었다. 서진이 입을 열기도 전에 준우가 먼저 대답했다. 할머니가 만드셨어요. 할머니가 요리 제일 잘해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서진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녀의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렇구나. 어머님이 만드셨군요. 서진의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었다. 우리 서진이는 요리에 별로 소질이 없어서.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다 그렇죠 뭐. 민호의 형수가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서진의 표정은 더욱 굳어갔다. 저도 할 줄 알아요.
그냥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서진이 억지로 웃으며 변명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싸늘한 기운이 흘렀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서진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다. 어머니, 앞으로는 손님 올 때는 제가 준비할게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오늘 정말 창피했어요. 창피해? 뭐가 창피했다는 거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며느리가 요리 하나 못한다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저도 나름 주부인데. 정숙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서진아, 나는 그냥. 어머니는 좋으시겠어요. 손자 마음도 다 빼앗고 아들한테는 효부 소리 듣고. 서진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미안하다고만 짧게 말한 뒤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숙의 눈빛에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해할 만큼 이해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할 때인 것 같았다. 정숙은 며느리의 본심을 확인한 뒤로 조용해졌다. 평소보다 더 말이 적어졌고 집안일도 최소한으로만 했다. 서진은 이런 시어머니의 변화를 자신의 승리로 받아들였다. 역시 확실하게 말해야 알아듣네. 서진이 친구와의 전화 통화에서 말했다. 이제 훨씬 편해졌어.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정숙의 침묵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며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서진이 집에 없는 시간을 노려 정숙은 서재를 둘러보았다. 민호의 중요한 서류들이 정리된 파일들, 그리고 최근 며느리가 자주 들여다보는 서류 뭉치까지. 정숙은 그중 몇 장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그리고 보험 관련 서류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민호 앞으로 된 예금 계좌의 명의 변경 신청서였다. 서명란에는 아직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준비된 서류의 내용은 분명했다. 정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10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후 부동산 문제로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며 배운 법적 지식들이 아직도 선명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정숙이 중얼거리며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았다. 며칠 후 서진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다. 정숙이 외출한 사이 은행에서 온 직원을 집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남편분이 바쁘셔서 부인께서 대신 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은행원이 말했다. 네, 맞아요. 이것저것 정리할 게 많아서요. 서진이 태연하게 대답하며 서류를 내밀었다. 하지만 정숙은 이미 집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외출하는 척하고는 근처에 숨어서 기다렸던 것이다. 은행원이 떠난 후 정숙은 평소처럼 집에 들어갔다. 서진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서진아, 오늘 집에 누가 왔었니? 정숙이 자연스럽게 물었다. 아, 그냥 택배 아저씨요. 서진이 거짓말을 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나는 잠깐 마트에 다녀왔어. 그날 밤 정숙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 몰래 재산을 정리하려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민호의 모습까지. 모든 상황이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정숙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주소록 하나를 꺼냈다. 10년 전 남편의 재산 정리를 도와줬던 변호사 친구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이세요? 저 이정숙입니다.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정숙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조언을 구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정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며느리는 자신을 만만하게 봤을 것이다. 평생 순한 양처럼 살아온 시어머니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진은 몰랐다. 정숙이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갖은 풍파를 겪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보는 눈과 위기를 헤쳐나가는 지혜를 배웠다는 사실을. 이제 시작이야. 정숙이 작게 중얼거렸다. 정숙은 의도적으로 더욱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며느리 앞에서는 자주 한숨을 쉬고 나이 먹으니 뭘 해도 서투르네라며 자조적인 말을 했다. 서진은 이런 시어머니의 변화를 만족스러워했다. 어머니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시나 봐요. 그녀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처음엔 설치려고 하시더니 지금은 완전 순해지셨어요. 하지만 정숙의 진짜 모습은 달랐다. 서진이 외출한 틈을 타 그녀는 오래된 친구 김지영 변호사를 만났다. 정숙 언니, 정말 오랜만이야. 김지영은 정숙을 반갑게 맞았다. 그런데 무슨 일로 연락했어? 정숙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며느리의 행동, 재산명의 변경 시도,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모든 일들을. 심각한 상황이네. 김지영이 펜을 돌리며 말했다. 하지만 아직 실제로 명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 다만 만약 정말 명예 변경을 시도한다면, 그리고 남편 동의 없이 진행한다면 이건 명백한 위법 행위야. 증거만 확실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모든 서류를 복사해둬. 그리고 가능하면 대화 내용도 녹음해두는 게 좋겠어.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할 수 있어. 정숙은 김지영에게서 자세한 조언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다. 서진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서진이 별 관심 없이 물었다. 병원에. 혈압약 받으러. 정숙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그날 밤부터 정숙의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여전히 풀이 죽은 모습을 보이면서도 서진이 없는 틈을 노려 중요한 서류들을 복사했다. 또한 스마트폰에 녹음 앱을 설치해 서진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기회가 왔다. 서진이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정숙이 엿들은 것이다. 곧 다 정리될 것 같아. 시어머니는 완전히 기가 죽었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이대로 가면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숙은 조용히 스마트폰으로 이 대화를 녹음했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전화 너머 친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뭔 문제? 시어머니는 법 같은 거 하나도 몰라. 그냥 순둥이야. 서진이 비웃으며 말했다. 남편도 나 믿고 있고. 완벽해. 정숙은 녹음을 멈추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정숙은 다시 김지영을 만났다.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며 상황을 공유했다. 완벽해. 김지영이 만족스러워했다. 이 정도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어. 그런데 언니 정말 이렇게 할 거야?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정숙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지영아, 나는 평생 참고 살았어. 남편한테도 시댁에서도. 이제는 내 아들과 손자를 지켜야 해. 알겠어. 그럼 며느리가 실제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자. 현행범으로 잡는 게 가장 확실해.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진이 말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정숙이 힘없이 대답했다. 서진은 속으로 쾌감을 느꼈다. 시어머니가 완전히 굴복한 것 같았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6화. 운명의 날이 왔다. 민호가 출장을 떠나고 준우는 학교에 간 평일 오전이었다. 서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행 직원을 다시 집으로 불러들였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해주세요. 서진이 은행 직원에게 말했다. 남편이 직접 서명한 서류예요. 하지만 서진은 몰랐다. 정숙이 화장실에 숨어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다는 것을. 은행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정숙은 조용히 김지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 시작됐어. 잠깐만요.
은행 직원이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서명, 뭔가 이상한데요. 평소 고객분 서명과 다른 것 같은데. 서진은 당황했다. 아, 그게 남편이 손목을 다쳐서 평소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정숙이 김지영과 함께 들어선 것이다. 무슨 일이세요? 정숙이 태연하게 물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김지영이 나서서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안녕하세요. 김지영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은행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저는 은행에서 온 박 과장입니다. 고객 요청으로 명예 변경 업무를 처리하러 왔는데. 명예 변경이요? 정숙이 놀란 척했다. 우리 집에 무슨 명예 변경이 있나요? 서진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게. 어머니, 이건. 김지영이 차갑게 말했다. 죄송한데 혹시 계좌 주인의 동의서가 있나요?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셨고요? 그게. 은행 직원이 서류를 다시 살펴보았다. 부인께서 남편분의 위임장을 가져오셨다고. 위임장요? 정숙이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아, 민호가 언제 위임장을 써줬다고 했지? 서진은 말이 막혔다. 거짓 위임장을 만든 것이 들킬 위기에 처한 것이다. 김지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이 업무는 중단해주세요. 계좌 주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은행 직원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서류를 챙겼다. 그럼 일단 은행에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떠나고 집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서진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서진아. 정숙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만해. 정숙은 핸드백에서 복사해둔 서류들을 꺼냈다. 이게 뭔지 알아? 서진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이것도. 정숙이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서진이 친구와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이 또렷하게 들려왔다. 나는 법 같은 거 하나도 몰라. 그냥 순둥이라고. 정숙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서진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어머니, 이건. 서진아, 나를 만만하게 봤구나.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다. 나이 들었다고, 법 모른다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지? 김지영이 덧붙였다. 부인, 지금 하신 일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이자 사기입니다. 고발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서진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7화. 민호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서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정숙은 평소와 다른 단호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서진이는 어디 있고? 민호가 당황하며 물었다. 정숙은 차분하게 지난 며칠간의 일을 설명했다. 서진의 명의 변경 시도, 위조된 위임장, 그리고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까지. 말도 안 돼.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서진이가 그럴 리 없어. 그때 방문이 열리며 서진이 나왔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민호야.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아, 정말이야? 정말 그런 짓을 했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다. 서진은 고개를 푹 숙였다. 처음에는 그럴 생각 없었어. 하지만 어머니가 집에 오시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 내 자리가 없어진 것 같고 준우마저 나보다 어머니를 더 따르고. 그래서 내 재산에 손을 댄 거야? 민호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그게 말이 되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이 울부짖었다. 나는 그냥 내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 혹시라도 어머니가 모든 걸 가져가시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정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진아, 나는 한 번도 너희 것을 탐낸 적 없어. 나는 그냥 내 아들과 손자 옆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야.
김지영이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다행히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니 형사 고발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는 필요해요. 며칠 후 서진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다. 민호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정숙이 말렸다. 아들아, 준우를 생각해. 그리고 서진이도 잘못을 깨달았으니 기회를 줘봐. 하지만 서진의 사회적 위치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행동이 친척과 이웃들 사이에 소문이 나면서 평소 자랑하던 완벽한 며느리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시어머니 재산에 손을 댔다더라. 그렇게 얌전해 보이더니 속은 검었나 봐. 저런 사람이 애 엄마라니. 아무리 변명해도 한 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가장 힘든 것은 준우 문제였다. 법정에서 양육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정숙은 김지영의 도움으로 준우의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조부모 위탁을 신청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준우가 물었을 때 정숙은 애써 밝게 대답했다. 엄마는 지금 마음의 병을 고치고 있어. 나으면 다시 올 거야. 서진은 친정에서 매일 울며 지냈다. 자신의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딸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니? 서진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께 얼마나 죄송한지.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이제야 실감났다. 8화. 6개월이 흘렀다. 정숙의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준우는 할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민호는 서진과 상담을 통해 천천히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저녁, 정숙은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다. 민호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준우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까지. 할머니, 오늘 뭔 좋은 일 있어요?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우리 준우랑 아빠랑 맛있게 먹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정숙이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서진이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은 잠시 젓가락을 멈췄다. 내 마음이 어떤데? 솔직히 아직은 믿음이 안 서요. 하지만 준우 생각하면 아빠, 엄마 보고 싶어요. 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잘못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엄마니까요. 정숙은 준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준우야, 할머니가 하나 물어볼게. 만약 엄마가 다시 오신다면 할머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머니도 같이 살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준우의 순수한 대답에 정숙과 민호가 동시에 웃었다. 그런데 엄마가 또 할머니한테 못되게 하면 어떡해? 정숙이 농담조로 물었다. 그럼 내가 혼내줄 거예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인데. 준우가 기세등등하게 대답했다. 저녁 식사 후 정숙은 혼자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는 고요한 밤이었다. 여보, 잘 보고 있죠? 정숙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리 아들 잘 키웠죠? 이제 손자도 잘 키우고 있고요. 며칠 후 서진이 집을 찾아왔다. 많이 야위었지만 예전보다 겸손한 모습이었다. 어머니. 서진이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정숙은 서진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 우리 준우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어머니, 저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변했어요.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정숙은 서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예전의 교활한 빛은 사라지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 보였다. 서진아, 나는 처음부터 너를 미워한 적 없어.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네,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겠어요. 조건은 없어. 대신 약속해. 다시는 가족을 의심하거나 배신하지 말고 진짜 가족으로 살자.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네. 네, 약속드릴게요. 한 달 후 서진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예전의 따뜻한 가족 분위기가 되살아났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서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정숙이 만든 반찬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어머니, 이 나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서진이 진심으로 물었다. 그래, 내일 같이 해보자. 정숙이 따뜻하게 대답했다. 준우가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우리 가족 다시 같이 살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그날 밤 정숙은 일기를 쓰며 독백했다. 착하다고 바보는 아니야. 착함이란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하지. 하지만 그 칼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만 써야 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 서로를 믿고 아끼고 지켜주는 진짜 가족 말이야.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오고 집 안에는 평화로운 잠든 가족들의 숨소리만이 고요히 흘렀다. 정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다. 길고 힘들었던 전쟁이 끝나고 진짜 평화가 시작된 것이다.